안녕하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는요, 왠지 좀 잊혔던 일학이나, 묻혀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으면서 딱 그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9세기 조선, 이 정치적 혼란과 또 서양 문물이 밀려오던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서요, 자신의 전 재산을 책에 쏟아부었던 학자. 아,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자신만의 거대한 우주를 만들려 했던 바로 해강 최한기입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고독한 천재의 사상을 차분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최한기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보이듯이 정말 독특한 인물이죠. 보통 조선 후기 실학자 하면 다들 정약용 선생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최한기는 그분과는 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오늘은 그의 핵심 사상인 이 기약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서양 과학을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 네네. 또 그걸 바탕으로 낡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려 했는지 그 지적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그의 사상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가 기약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라는 개념 자체는 동양 철학에서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최한계의 기는 뭔가 좀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성리학의 기와는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전통 성리학에서는 세상을 이와 기, 이 두 가지 원리로 설명했죠. 네, 이와 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 같은 거고, 기는 그 원리를 담는 뭐랄까 물질적인 그릇이나 재료 같은 거고요. 아하. 그런데 최한기는 여기서 아주 과감한 생각을 합니다. 원리라는 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 기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이원론을 그냥 이론론으로 뒤집어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관념적인 원리보다 그냥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물질, 기가 먼저고 전부라고 본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에게 기는 더 이상 무슨 신비롭거나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무게를 재고 부피를 잴 수 있는 구체적인 물질 그 자체였죠. 물질이요? 네.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아,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릇을 물속에 거꾸로 집어넣으면 물이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공기 때문에. 최한기는 이걸 보고 보라, 그릇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아, 꽉 차 있기 때문에다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이것이 바로 기의 형태와 물질성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설명했어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지극히 철학적인 개념을 일상적인 물리 현상으로 증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네요.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역시 서양 과학의 영향이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당시 중국을 통해 수입된 수많은 서양 과학 서적들이 그의 생각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는 대기 굴절 현상 때문에 별이 실제 위치랑 다르게 보이는 이유, 또 온도계의 수은주가 오르내리는 원리, 증기기관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걸 보면서 아마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한 기의 존재와 그 움직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이렇게 확신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보통은 서양 과학을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네,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최양기는 이것들이 내 이론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시들이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는 서양 과학을 배워야 할 목표로 본 게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기학이라는 더 거대한 이론 체계를 입증하기 위한 도구이다 재료로 활용한 셈이에요. 이런 태도가 최한기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아, 이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이론에 맞춰서 서양 과학을 막 가져다 썼다면 그를 온전한 과학 사상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양 과학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거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최한기를 평가하기 가장 어렵고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현대 과학의 엄격한 잣대로 보면 그의 이론은 체계적이지 않아요. 자료에도 나오듯이 르네상스 시대 자연학이랑 19세기 뉴턴 역학을 그냥 동등한 선상에 놓고 자기 기학 이론에 맞는 부분만 쏙쏙 가져다 썼죠. 필요한 부분만요. 네. 심지어 만유인력 같은 뉴턴의 핵심 이론조차 기륜설, 기륜설이요? 네, 기가 물체를
바퀴처럼 감싸고 돌기 때문에 인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이론으로 완전히 재해석해버렸으니까요. 이륜설이라니 뉴턴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해석이네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오해나 오독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최한계의 목표가 과연 서양과학을 100%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었을까? 아, 목표 자체가 달랐을 수 있다. 그렇죠. 자료는 그의 목표가 그보다 훨씬 더 원대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의학, 천문학, 물리학 같은 개별 서양 과학들을 일종의 하위 학문으로 본 거예요. 하위 학문으로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최상위의 보편 학문, 뭐랄까 일종의 메타 이론으로서 자신의 기약을 세우고자 했던 거죠. 아하. 마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좋은 벽돌, 기와장, 목재 이런 걸 구해와서요. 자기만의 설계도로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건축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재료는 가져왔지만 그 집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건축물인 거죠? 맞습니다. 그는 서양 선교사들이 쓴 과학책의 궁극적인 목적, 즉 신의 존재와 섭리를 증명하려는 그 의도를 명확히 꿰뚫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책 속의 과학적 사실이라는 벽돌은 기꺼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들이 내린 신학적 결론이라는 설계도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네. 그리고 그 신이 있던 자리에 운하기. 즉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활력적인 기라는 개념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신 없이도 작동하는 우주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신의 자리에 운하기를 놓았다. 와, 이거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주체적인 태도네요. 그렇죠. 그럼 그의 이런 거대한 이론이 단순히 우주 원리 설명에서 그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가 발딛고 살던 조선사화를 향하고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최한기 사상의 스케일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그는 기라는 하나의 원리가 저 광활한 우주 전체에서 이걸 대기운화라고 했고요. 대기운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 운영, 즉 통민운화. 통민운화.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안 일신운화에서까지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봤습니다. 우주, 사회, 개인이 하나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 정말 거대한 세계관이네요. 그렇다면 그 통합적 세계관을 가지고 당대 조선의 어떤 문제점들을 가장 날카롭게 봤을까요? 뭘 바꾸고 싶어 했을까요? 그의 비판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인재를 뽑는 과거제도였어요. 아, 과거제도. 당시 과거제도는 이미 본래 목적을 완전히 잃고 좋은 가문, 두둑한 인맥, 심지어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부패 온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심각했죠. 최한기는 이걸 보고 나라가 망해가는 가장 큰 징조라고 개탄했어요. 그 문제의식 자체는 다른 실학자들과도 비슷해 보이는데 최한기가 내놓은 해법은 뭔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달랐죠. 그는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주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바로 서구식 면접 평가를 도입하자는 거였어요. 면접이요? 네, 글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인품과 식견,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얼굴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19세기 조선에서 면접이라니요. 정말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발상이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제도를 바꾸자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이었던 신분, 가문, 인맥을 다 무시하고 오직 개인의 실력만 보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겠는데요. 맞아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근데 그의 개혁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교육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까지요? 네. 고리타분한 경전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천문, 지리, 의학, 산업, 무역 같은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아, 더 나아가서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보편 교육의 필요성까지 역설했어요. 여성 교육까지 포함해서 말인가요?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하네요. 결국 그의 사상은 실용과 실질 이 두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쇄국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바다로 나아가서 세계와 활발히 교류하고 무역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한 세계관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주장의 밑바탕에는 우주든 사회든 실질적인 쓰임과 효용이 없는 것은 결국 도태된다는 그의 기학에서 비롯된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최한기라는 인물의 모습이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동양의 기철학이랑 서양 과학이라는 이질적인 재료들을 엮어서 운학이라는 자신만의 우주론을 만들고 네네. 그 원리를 바탕으로 괄거지 폐지, 면접 도입, 실용교육, 해양 무역까지.
와, 정말 급진적인 개혁가였네요. 고독한 천재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최한기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태도요? 네. 정보가 폭발하고 모든 학문 분야가 극도로 세분화된 지금 시대에 모든 지식을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세우려 했던 그의 시도는 어쩌면 좀 순진해 보일 수도 있고요. 하긴 요즘 시대에는 상생하기 힘들죠. 혹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는 철학, 과학, 사회 비평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를 거부했던 사람이니까요. 모든 것을 연결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어떤 실천적인 의지,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의 방법론 자체는 비판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가 가졌던 그 근본적인 믿음, 즉 모든 지식은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 네. 그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직 강력한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신다면요. 자료 마지막 부분이 인용된 최한기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는 언젠가 서양의 현자가 동양의 고전을 읽고 또 동양의 현자가 서양의 과학책을 읽으면서 서로에게 유용한 것을 취하고 버리는 그런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그 이유들을 모아보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은 결국 능히 행할 수 있는 도일 것이다. 능히 행할 수 있는 도. 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온갖 문화와 학문, 그리고 미디어로부터 매일같이 정보의 홍수를 맞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취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도, 즉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한기처럼 거대한 체계를 세울 순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